카드뉴스 참고하면서 발제문 간략히 말씀드리기 전에 지원이 투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여론조사 톡방에 올라올 테니까 여론조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이제 한국 관광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감했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발제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비자 면제 제도로 외국인이 사전 허가 없이 입국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을 악용한 불법 체류와 범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 사이의 정책 균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으로는 경제적 이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비용 및 국민 안전과 주권 보호가 있습니다. 입장 관련해서는 카드뉴스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카드뉴스 그 카페 글에 그 오피니언 댓글 보시면은 쉽게 작성해 주신 댓글들이 많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토론 봐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는 동률님, 태희님, 현배님, 반대 측에는 병우님, 연우님, 민정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충실대 토론 때 동률님이랑 병우님이랑 같은 팀이었는데 상대팀으로 붙게 된 소감 한 번씩 동률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인원이니까 제가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우님도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분께서 이번 학기 마지막 토론이어가지고 잘 토론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그 끝나기 전까지 투표 계속 부탁드리겠고 지금 총중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측이 6표, 반대 측이 11표입니다. 현재는 반대 측이 우세하고 앞으로 토론 속에서 찬성 측께서 어떻게 뒤집고 반대 측이 어떻게 우세를 지키는지 기대를 하면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촬영 중인가요? 네, 됐습니다. 보시고 잠깐 기다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5년 11월 3일 정규 세션 1부 반통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찬성 측 1번 토론자 입론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론과 마무리 발언은 서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찬성에 대하여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비자 입국은 입국 심사 과정이 간소화되어 신원 확보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우리 정부는 체류 목적이나 신원 검증을 충분히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불러내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 토지 매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은 해당 문제들, 사회적 문제 같은 안보적 위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유지하고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무비자 제도는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해당 정책의 시의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거나 허용하기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관련 범죄 보도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상당수가 중국인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내에서도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연루된 마약,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면 자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평중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된 평중 감정은 결국 중국인 관광객에도 악영향을 미쳐 양국 간 감정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근거는 오버 투어리즘의 위험성입니다. 중국의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과잉 관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하게 된다면 과밀로 인한 교통 혼잡, 쓰레기 증가, 지역 물가 상승 등으로 관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관광으로 인한 관광의 질 저하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관광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 한 국가,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게 의존하는 구조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관광객의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한 국가에 집중된 무비자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는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양국 간 문화 교류라는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자 입국으로 통한 관광 산업 육성에서도 현재 코로나 이전 수준의 관광 산업을 외국인 관광객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역대 최다 외국인 관광객 위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는 중국인 무비자국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내식 1번 토론자 인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중국인 범죄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은 감정적인 여론이 아니라 실제 효과와 경험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무비자 제도는 단순히 입국 편의를 주는 장치가 아니라 경제와 외교 그리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다음에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의 논제에 대해 담당합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비자 제도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 남한 외래 관광객 중 28%를 차지하고 1인당 평균 2,324달러를 지출하며 한국 관광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편의 덕분에 2025년 9월 전년 대비 방문자 수가 16.4% 증가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공항과 중소도시의 스타워, 음식점, 면세점 등이 살아났습니다. 만약 무비자 입국을 막는다면 관광객 수가 크게 줄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안전이 오히려 경제 불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무비자 입국 허용은 외교적 차원의 상호주의의 일환입니다. 비자제도는 단순한 출입국 절차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일방적으로 금지한다면 중국 역시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국 간의 인적 교류나 비즈니스, 유학 등 여러 분야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인 만큼 장기적인 관계를 해치는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는 다소 부담된 면이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의 대부분은 장기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에게 발생하며 단기 무비자 방문객의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게다가 인구 대비로 보면 중국인의 범죄율이 특별히 높은 편도 아닙니다. 일부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중국인 전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지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무비자 제도에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국 무비자 입국 금지는 경제적 성실을 초래하고 외교적 낙차를 불러오며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입국자 관리와 불법 체류자 방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활력과 국제적 신뢰를 동시에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식 2번 토론자 교차 조사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인의 범죄율이 국내 체류 중국인의 범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외국인의 범죄율은 2.36%, 국내 체류 중국인의 범죄율은 1.65%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이 특히 범죄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외국인 범죄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괜찮았습니다. 네,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국내 전체 범죄자 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는 그 발생 비율이 낮음에도 사회적인 집중도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에 대한 외국인들의 두려움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타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부담감이 상당한 일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경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매우 특수한 상황이며 그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건 적절한 정보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내양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국인에게 최대 3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을 철회한다면 중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기가 예상하십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허용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익에 반한다는 결과가 예상되는 걸 미뤄봤을 때 상호주 입각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무비자를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행하기 시작한 정책을 철회한다면 중국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외교적인 손실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비자 입국과 비자 입국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비자 입국은 이제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승인을 해서 들어오고 무비자 입국은 국내 여행사에서 따로 신원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단순한 무비자 입국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은 국내 여행사가 모집한 단체 관광객 중 사전 점검을 마친 이들만 가능하고 또한 단체 관광객의 무단 이탈 비율이 동기자에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찬성 측 이명 토론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조직적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정부는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다시 한번 더 주시겠어요? 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범죄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정부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 그러니까 범죄를 속출하는 과정이나 예비 범죄자들을 검열하는 과정에서 전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론적으로 그러한 내용만을 보고 책임이 있다 없다를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관광 수입 효과는 불법 체류자 증가 및 범죄율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치안 비용과 행정력 낭비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실제 정부가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했다는 증거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적 비용까지는 비교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이익은 순순히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한 것입니다. 치안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간과한 것인데요. 따라서 무비자 시행 후 치안 문제가 극도로 심각해져 국민들이 불안을 호소한다면 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될까요? 경제적 손실이 그거에 그치만 경제적 손실을 치환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수 있겠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이익에서 지방과 지방 도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효과로 인한 효과는 소수의 대기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차적으로는 물론 대기업의 수익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경제자들의 계속 그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들을 짚어주기 때문에 나쁠 것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지역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지 실제로 이런 낙수 효과가 있다는 증거나 자료를 제시해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아직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효과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가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관계가 개척될 것이고 이전보다 교류가 위축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중국과 무비자 입국을 하기 이전에도 중국은 저희 나라와
자한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토론자께서는 발언을 하십시오 혹은 하십니까와 같은 질문 형식으로 끝맺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언 시간이 불균형할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3번 토론자의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론에서 그 신원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인적 사항, 출입국한 이름이나 출국 예정 일정, 국내 체류지 등을 제출하고 입국 주재자는 과거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지 그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신원 확보가 어렵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예시에서는 민간 여행사가 실제로 민간 여행사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이탈한 사례가 존재하였고요. 이 민간 여행사가 사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이익 추구를 먼저 하는데 과연 이것이 장기화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입국하는 것이 본인들이 이득인데 과연 정부에게 모든 정보를 다 넘길 수 있는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뭐 가능성과 뭔가 감정적인 부분에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단편적인 사례 말고 그런 같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뭐 중국인을 해주자 기회를 찾았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정책이 시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는 등장하고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사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실제 정책을 시행하는 여행사는 민간 업체입니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전담하는 일부 중 무등록 업체가 있었고 실제로 이 무등록 업체에서 전담 여행사 자격이 유지되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법무부 문체부의 자료로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이러한 자료가 있음을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실질적인 자료가 어디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아일보 자료입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불법 체류자가 1만 명을 초과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9월 29일 인천함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2명이 붙잡히는 사례도 YNA 뉴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제주 뉴스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후 제주도로 이탈해서 서울 등지에서 불법 취업을 시도한 중국인 13명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근거를 들어서 중국인 범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그 언급하신 6명 잔적 사례는 무비자 제도가 아니라 관광 선용 허가제로 입국한 중국인들이에요. 그래서 관광 선용 허가제라는 게 지문, 얼굴 정보 제공 면제, 개별 심사 생략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비자 제도와는 다른 제도여서 그거는 구분해서 사례를 언급해 주신 거죠. 그리고 뭐 제주도가 뭐 계속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관광객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불법 체류자가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그런 불법 체류자가 많다고 해도 특히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 지금 4만 3, 올해 8월 기준 4만 3,521명으로 1위인 태국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한국 측그 정부께서 외국인의 범죄율이 지금 중국인하고 우리나라의 범죄율을 비교했을 때 중국인의 범죄율이 낮아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단순히 우리나라랑 상대 국가 범죄율을 비교할 게 아니라 전체 외국인 범죄 중 중국 국적자 범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인의 범죄율은 지금 국내 전체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자의 비율이 세계 연속 1위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범죄 23만 6,238건 중에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는 47.5%로 이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의 불안과 공포는 범죄의 총량,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외국인에 비해서 2.5%밖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위험은 이게 지금 강력 범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뉘는데 실제로 이제 살인 범죄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이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핵심 쟁점은 범죄가 2.5%밖에 안 된다. 양이 적다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국민들이 얼마나 위험성을 느끼냐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단순히 2.5%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근거가 학생력 위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범죄자 수 중에 중국 범죄자 수가 많은 거는
그리고 국적과 범죄를 따질 거면 체류 인구 대비 범죄 건수로 계산해야 유의미한 통계가 되지 전체 외국인 범죄자 수분의 중국인 범죄자 수로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체류 외국인 수분의 문제를 따지면은 중국인이 다른 여타 나라에 비해서 결코 공률이 높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꾸 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러한 이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그런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보도를 해야 될 것이지 그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다.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또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 통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법무부 2020년 범죄 통계를 보시면은 인구 1000명당 범죄 건수로 환산하면 약 16.48건으로 평균 수준이라는 그 통계가 나와 있고 어떤 게 평균 수준입니다. 범죄요. 중국인의 범죄가 평균. 네, 중국인 체류 인구분의 범죄 건수. 여기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 한국인의 범죄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한국인의 범죄자 수를 1이라고 두고 봤을 때 중국인은 그러니까 좀 한국인 체류하는 중국인 기준이 0.6일이고 뭐 예를 들어 뭐 몽골리아의 경우에는 1.42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0.87 우즈베키스탄은 0.77 그러니까 중국인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도 낮았고 한국에 비해서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외국인 범죄 중에 중국이 지금 절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전체 중국인이 제일 많은 거고 그러면은 한국인에 의해서 자행되는 범죄가 한국에서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인은 사람이 수준을 그렇기 합쳐야 때문에 되니까 범죄가 많은 거지. 잠시만요. 그 청원을 하실 거면은 청원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잠시만요. 사람이 많으면 범죄가 많다고 하시는데 오비자를 통해 사람이 잠시만요. 바로 범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멈추시고 바로 멈추시고 청원을 하실 때는 청원을 하겠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첨언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첨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던 거 마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범죄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모비자를 통해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면 범죄가 단순히 더 늘어나니까 그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는 왜 문제가 됩니까? 저출산 한국인이 고령화- 줄어들면 범죄율도 줄어들 텐데 출사 고령한 쟁점이 아니니까 얘기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서는 범죄가 더 많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소비자 입국이나 그런 무사증 제도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런 비율이 증가하느냐가 쟁점으로 좌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범죄 수랑 10,000명 사는 시골에서 일어나는 범죄 수는 당연히 도시에서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그 적대적인 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이 증가하는지 그 통계 흘림을 따져봐야 하고 저희 결정을 좀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율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토지 네이버나 부동산 투기 그리고 산업 스파이 등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비자 입국으로 만약 신원 조회가 덜한 상황에서 중국인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러한 토지 매입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토지 매입에 대해서 언급을 자꾸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무사증제도는 단체 관람객에 한해서 15일 동안 면접 체류를 공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매입을 어떻게 관광객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국내에 입국하게 되는 유인을 많이 만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토지를 매입한 중국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상황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돼서 중국인이 거주할 이러한 유인이 많아지게 된다면 무비자 입국 외에도 더 장기 체류를 하게 되는 중국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이뤄보았을 때 현재 중국 정부도 우리나라 용산의 땅에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고 제주도나 해당 주요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토지를 많이 매입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격을 강압해서 올린다는 의혹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 입국을 만약에 무비자가 된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중국인 장기 체류자가 늘어난다는 증거가 어디만 있으면 장기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중국인에 대한 중국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국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중국인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장기 친구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정책적인 인정을 하진 않지만 그냥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뭔가 상업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업활동 일단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쟁점을 보고 싶은데 바로 중국인의 절대적 영향이 따라죠. 북한의 중국인의 지각, 외국인 복수가. 그걸 비율하는 거 같은데. 저는 이러한 중국인의 관광객이 우리나라 관광객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사드 설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 등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굉장히 강력한 이제 나라의 차별적인 강력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뤄봤을 때 중국인의 영향, 관광객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잖아요.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 사항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이 뭔가요? 저는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특성상 이제 자국민들의 여행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그러한 과격한 규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한령을 실시했을 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 입국 관광객 수가 실제로 전년도 대비 거의 4분의 1 포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주시면은 오히려 상호주의에서의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이러한 우리가 입국 정책에 철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중국이 그 강압적으로 뭐 이런 공작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영향이 크다는 게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양측에서는 서로 다 다른 시간에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상호주의를 깨뜨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상호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국가 주권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 말고 그럼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대체 국가가 있을까요? 대체 국가가 일단 현재 충분히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치의 강점은 문화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을 따져서 실제로 현재 올해 역대 최다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은 현재 대략 1,700만 명 중에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로 충분히 다른 나라로도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첨언을 하자면 상호주의를 말씀하시는데 상호주의가 외교의 측면에서 원칙은 맞지만 절대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상호주의는 언제든지 뭐 여타 다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실시하지 않을 부분이 있고 그 기준은 국익인데 예를 들어 코로나 때 비자 면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해주고 우리나라는 경우 있었죠. 그리고 중국도 우리나라의 인구의 경제적 비대칭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14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의 극심한 지역과 소득 격차를 가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5,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상대적으로 든든한 선진 경제국이죠. 근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불법 체류자의 잠재 규모와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불법 체류자의 잠재 규모는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상호적이지 않은데 정책까지 우리가 상호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반대체육의 말씀대로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국을 이제 전면적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비자 제한을 조금 더 일본처럼 완화하는 그런 방안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똑같이 상호적이지는 않은 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일단 한시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금 규제가 뭐 이탈리 6%는 즉시 지정 취소 그리고 개인 무비자가 없고 단체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 하이코리아 명단 경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두 개의 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명단 경제에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국내외 전담 여행사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데 두 개의 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명단 경제에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전담사만 이제 하이코리아 근데 명단 국내 경제에 그 이탈리 2%면은 국내 전담 여행사뿐만이 아니라 국외 전담 여행사도 같이 즉시 지정 취소가 된다는 말이. 명단 경제에 의미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여행사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행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대체 범죄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행사 입국 목적으로 신경 쓰지 않고 범죄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 설명 드리자면 지금 한국과 중국이 우리가 입국이 다른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중국의 정책도 지금 12월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지 10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호주의 관련해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고도화된 전략으로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먼저 무기자를 시행함으로써 한국에게 호의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상호주의 원칙이 꼭 절대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미 이 제도의 시행을 시작을 했고 이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에게 이렇게 주고받는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축소시켜버린다면 그것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배신 행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만 혐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손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되돌릴 정도로 그것을 되돌렸을 때 실익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태국에서도 무기자로 중국을 상대로 했다가 이제 국가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제 태국 관광청이 실제로 중국의 관광자 무기자 기간을 기준 60일에서 10일에서 15일로 단축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태국은 실제로 태국의 모델을 실제로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태국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관광 좀 이제 증진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무기자 입국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 정책 시행 직후 이제 중국의 초국적 범죄 조직이 태국을 거점으로 불스피싱, 20명의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불법사업을 확산하면서 관련 법제를 급행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국은 위험한 나라의 인식이 팽배해져서 국가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 이제 태국이 애초에 무기자 입국을 허용한 목표 관광객이 900만 명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현재는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무기자 입국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타국 사례를 그러니까 태국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타국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나라의 제도에 성패를 분부할 수 없는 게 말레이시아의 경우에 2023년에 1년간 시험 운영을 했고요. 무기자 제도 긍정적 평가로 인해서 연장을 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실패 사례가 있다면 그거 고려해야 되지 성공하나 실패하나 뭐 이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 위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와했습니다. 거기다 시기성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주도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조금 더 태국의 사례를 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사례를 가지고 싶어요. 해외 사례나 이런 걸 가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국내 수치로서 중국의 관광객의 증가와 이런 범죄율의 상승률을 낼 뿐이지 저희는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중국인보다 오히려 한국인이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다른 여타 해외 체류자에 비해서 중국인이 범죄를 적게 저지르는 것을 수치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례나 단편적인 사례, 뭐 혐오 뭐 이런 거 말고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무슨 더 위험하다. 근데 미안. 그리고 또 중국인 범죄가 뭐 다른 나라의 범죄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보다 중국인이 당연히 가까운 관광 목적으로 오고 범죄 목적으로 다시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전체에서 범죄 비율을 좀 낮을 수밖에 없고. 청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검찰청 자료는 국내에서 벌어진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현재 중국인 범죄 수사를 보았을 때 대부분 캄보디아나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무기자 입국할 시에 이들의 신원 조회가 안 돼서 해외에서 벌어졌던 범죄가 국내로 들어올 위험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대측 발언하시고 차명수도 이번 토론자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자꾸 왜 국내 사례를 제시하면 안 된다는 지가 일단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신원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데 저희가 아까 제도적으로서 신원조회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저희는 그냥 무기자가 아니라 이런 어떠한 안전 정책을 충분히 마련된 이 정책 안에서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시적이고 상대 요소가 많은 정책대에서 중국인들이 함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질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명수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책 안에서만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전담 여행사 자격이 유지되면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과도한 추측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첫 번째 부분에서 무비자 일부 사례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처음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기적으로 한국에 컨셉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투입하고 그것이 무비자 입국이 이를 더 쉽게 만들 것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단기 범죄를 수행한 후에 불법 체류자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재빨리 출국해서 추적을 피하는 수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찬성 측 자유스러운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반대 측은 남은 시간 1분 30초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현생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냥 가능성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약간 강한 표현을 쓰는 그런 억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약간 사례 중심의 그런 제시가 저는 크게 표현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혹시 하시는 최근 전담 여행가 찬성 측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전담 여행사 지정 과정에서 달리 미국이나 부단 이탈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그 문체부 장관도 국가 전담 여행사 지정의 관리 기준을 재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이탈 방지 대책과 사후 관리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사례를 가지고 제도 자체의 효능이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단순히 이것 때문에 중국인 무비자 제도를 금지하다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다 쓰셨을까요? 그럼 자유스러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3번 토론자께서는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반대측은 오늘 논의를 통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단순한 편의 정책이 아니라 경제, 외교, 사회 전반의 균형을 지탱하는 제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중국은 현재 한국인에게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다면 이는 단순히 상호주의 원칙을 깨뜨리는 신호뿐만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으로 외교적으로 상대국에 대한 신뢰 회복, 정책 일관성 결여, 및 보복적 대응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비자 제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미 회복세에 있는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대측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 인식 자체가 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제 통계로 강력 범죄에 한해서만 보나 전체를 보나 중국인의 범죄율이 내국인의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또한 중국인 피의자 수가 다른 외국인보다 많은 이유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따른 영향이지 중국인 개인이 특별히 위험하거나 범죄 성향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 문제 역시 법무부 지정 여행사를 통한 단시 입국으로 체류를 제한과 무단 입국을 관리를 통해 제도적으로 통제 가능한 구조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찬성 측이 제시한 위험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인이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주장은 편견에 기초한 과장된 우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문을 닫는 결정이 아니라 정교한 관리와 동시에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 3번 토론자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찬성 여러분,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가진 토마스 제퍼슨이란 말인데 이 명제야말로 오늘 토론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그 어떤 정책도 국민 보호라는 이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국가의 항구적인 안보와 사회 질서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관광 수입과 경제 활성화는 정립된 성사실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성사실의 이면에 감춰진 냉혹한 현실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제적 효과는 과장되었으나 그 혜택은 편중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라는 사실을 경고했고 무비자 정책 도입 후 경제 급증하자 오히려 위험한 나라는 낙인이 찍혀 관광객이 외면하고 경제적 목표와도 실패한